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와 함께 다뤄보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또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급등 이후의 급락,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까지 오늘자 함께 챙겨가 보시죠. 네, 유한양행 오늘장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쯤에, 저녁쯤에 속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렉나자가 좀 승인을 받게 되면서 FDA 승인과 더불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보시면 95,000원 선이네요. 지금 보시면 유한양행이 상당히 탄력이 줄었어요. 오늘 고가가 상당히 크게 좀 잡혔었는데 미끄러지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대표님. 유한양행 렉나자가 이제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또 받았는데 내용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유한양행 렉나자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일단 미국의 이제 J&J와 같이 이제 J&J의 이제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승인받은 내용은 비소 세포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폐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처방받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1차 치료제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치료제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소 세포암 같은 경우는 전체 폐암의 한 80% 이상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이제 주요 이제 폐암 질환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이제 유럽 종양학회의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아스트로제네카에서 하고 있는 디그리소 대비 30% 이상 생존율이 높은 그런 이제 제품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다라고 그래서 23.7개월이 되고요. 뭐 디그라소 같은 경우는 16.6개월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30%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응 지속 기간도 디그리소의 16.8개월보다 더 긴 25.8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런 이제 병용요법 자체가 이제 디그리소가 지금 1차 치료제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물질 간의 시장 경쟁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리브리반트와 이제 렉나자의 병용요법은 이번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향후 유럽 그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이제 식약처 관련돼서 승인이 지금 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승인도 취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렉나자의 승인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티그리소의 시장 규모 자체를 지금 렉나자 쪽 이 병용요법 치료제가 많이 뺏어올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대체가 되는 수준인지 어떻게 되나요? 뭐 대체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의약품 자체가 신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조금 간 본다라고 그러죠. 보다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뭐 전체 시장 규모의 뭐 절반 이상을 갖고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티그리소 시장이 지금 한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5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2029년 정도 되면 7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만큼 이렇게 이제 폐암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에 만든 이제 렉나자 이제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티그리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치료 성과가 우수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한 절반 이상이 되려면 뭐 향후 한 2026, 7년 정도 되어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때 정도 되면 뭐 전체 시장 점유율 자체는 한 50%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관련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이제 변경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리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맥 주사로 지금 맞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 대해서 SC 제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피하 주사 형태로 지금 만드는 바꾸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C 제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정맥
정맥 주사로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 생존율이 14% 이상 개선된다라는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현재 추가적인 그런 이제 FDA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SC 제형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렉나자에 대해서 단독 요법을 갖고 현재 임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 렉나자의 단독 요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렉나자 단독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런 렉나자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적용 범위도 좀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제형을 바꾼다든지 단독요법까지 고려가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실 주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기대감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그렇죠. 격언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사실 호가 이제 동시호가 때부터 상당히 좋았고 그 이후에 급등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 탄력을 보면 하락 전환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탄력이 네, 줄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뭐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 관련돼서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올 초서부터 큰 폭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관련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특히 네. 2월 달에는 FDA에서 우선 협상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탄력이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올 2월 달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7, 8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렉나자 관련된 부분은 뭐 향후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기술 수출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맞죠. 실제적으로 제품이 생산돼서 로열티 수입이 예상이 되는 품목은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그러니까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수출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끝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는 향후에 로열티 수입이 계속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이제 뭐 상용화 된다라고 해도 또 당장에 이제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은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일단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좀 천천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이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만든 이제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비소세포암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전체 암 환자 중에 폐암 환자 비율이 12.4%가 되는 만큼 되네요.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최근 5년 동안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5% 이상의 지금 폐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암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 치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비소세포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비소세포 폐암에 관련된 1차 치료제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뭐 지금 당장보다는 아마 1, 2년 정도 후에는 이런 이제 렉나자와 관련된 이런 로열티 수입이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의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만약 조정이 좀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유럽이나 중국, 뭐 일본까지 승인이 좀 네. 그냥 그대로 나겠죠. 미국 네, 쪽에서 그렇죠. 먼저 미국에서 됐기 됐으니까요. 때문에 될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승인 시점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말서부터 아마 내년 정도에 아마 대부분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폐암이라는 이제 질환 자체가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그 각국의 이제 식약처에서도 같이 주목해 보는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중심으로 같이 좀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궁금한 점이 HLB도 오늘 급락이 좀 나오는 게 아무래도 똑같이 신약에 대해서 FDA 승인을 좀 기다리다가 수급이 이쪽으로 옮긴 건지 HLB는 왜 동반 급락한지 혹시 대표님 아실까요? 네, 뭐 일단 수급 때문에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이제 FDA 승인 이슈 때문에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이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이제 무사히 이제 통과를 했던 거고요. HLB 같은 경우 5월달에 FDA 승인이 일단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거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지금 재승인을 재승인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월에서 10월달 정도에는 아마 재승인을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HLB가 또 이번에도 재승인을 받을 때 매끄럽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다시 좀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렉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 주체가 유한양행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J&J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FDA 승인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HLB의 지금 승인 주체는 중국의 항서제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물론 뭐 이런 치료제가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적에 대한 부분을 상관없이 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가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아마 주가에는 조금 오늘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사실은 이 기대감으로 또 투자하기도 약간은 또 이 승인 실패가 있으면 하한가를 맞기도 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 호재 직후에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뭐 국내 그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기술 수출들이 이제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장기 여부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제약 관련돼서 임상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수출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임상이 됐을 때 임상 효과가 좀 떨어진다, 예상보다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환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이제 세계의 이제 약품에 대해서 파마 쪽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한 전력이 있지만 전부 다 반환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환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빅파마들이 이렇게 이제 기술 수출로 해서 받아간 그 물질을 어떤 형태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기술 수출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한 직후에 강세를 보였다. 이후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게 이 기술 수출,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간 MSD가 자체적인 SC 제형에 대한 그 임상을 일단은 좀 중단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의 이런 SC 제형 변형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재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런 이제 기술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추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이 이제 상용화된 경우에는 이런 상용화에 대한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주가 흐름을 같이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딱 이 호재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끝까지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이 기술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은 이 신약이 또 잘 판매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남아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 하반기에 관심 이제 섹터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라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 기술주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장 기술주의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규모 R&D 투자를 할 때 이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연구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가까이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에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9월 13일서부터 19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네네. 뭐 세계 3대 종양학회이기 때문에 이런 종양학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약 물질에 대한 뭐 검증, 아니면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렉나자의 이제 단독요법에 대한 이제 추가 임상 결과도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루닉 같은 경우도 관련된 솔루션을 지금 뭐 네네. 임상 종양학회에서 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항암 물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렇게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학회 관련된 이슈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아주 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럴 그렇기 수 때문에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 수출, 그다음에 뭐 신약 물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임상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뭐 미국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은 통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맞죠. 상원 전체의 그다음에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국내 뭐 CDMO 관련된 기업들의 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회가 물론 좀 단기적인 이슈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학회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 대선과 더불어 생물보안법 처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가운데 토픽 종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일단 뭐 오스코텍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네, 않을까 그쵸. 싶습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유한양행과 같이 이제 로열티 수입을 이제 나눠갔기 때문에 뭐 규모가 작은 오스코텍의 실적이 좀 더 네. 빠르게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른 거에 대한 뭐 차익 매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네네.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생산 설비 시설로는 뭐 글로벌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도 지금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좋은 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네.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CDMO나 이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슈와 더불어 오스코텍,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까지 세 가지 토픽 종목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약의 렉나자의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승인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분석해드렸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